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중 자살률 1위, 10대 30대 사망원 1위 자살, 출생률 0.8, 출생수 20만 명대 저출산. 꿈과 희망이 없어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보도되는 한국의 문제점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오? 일본의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상이라든지 뭐 요즘 뭐 정보를 얻을 때 기본적으로 포털 사이트를 많이 가는데 예.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야후 재팬이 제일 큰 포털 사이트입니다. 예. 대한민국도 포털 사이트에 뉴스 보러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음. 예, 그런 느낌으로 야후도 검색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있잖아, 뉴스를 예. 많이 모아놔가지고 메인 페이지부터 요즘 뭐가 이슈가 된다, 어떤 게 화제다, 이런 걸 확인하러 가는 장소로서 제일 큰 곳입니다. 예. 예, 그런 곳에서 이제 의뢰, 예, 한국 관련해서도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당장에 뭐 한국 드라마라든지 이런 연예계 가십뿐만이 아니라 요새 한국 사람들 요렇게 산다더라, 여기에 비해서 일본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비교 대상 군으로 대한민국 관련된 이제 이슈를 많이 들고 와가지고 예. 보도를 합니다. 맞아. 정말 뭐 특히 요즘 그러네요. 그렇죠. 점점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내 언론사들이 이제 야후 재팬에도 언론사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미 올린 기사를 일본 사람들 보라고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올리는 기사들이 있어요. 예, 그런 데서도 이제 이런 한국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일본어로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대충 어떤 게 올라오고 여기서 일본 사람들 어떻게 느끼는지, 예,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듣기에 진짜로 한국의 문제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맞아. 이거는 믿을 수 있는지. 그렇죠. 팩트가 중요하니까요. 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한국어로 번역. 후지 프라임이네요. 후지 TV죠. 후지 TV가 한국 그 뉴스 좋아하네요. 어둠의 친한파란 말을 하죠. 후지 상케이 그룹. 예. 한국에서 버블 붕괴인가? 연수입 6할 이상을 상환에 충당하는 사람들, 무리한 투자, 금리 급상승. 일단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 부동산 버블이라고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뉴스를 일본 사람이 보더라도 어쨌든 좀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본도 과거에 부동산 버블이 있었고 그게 붕괴를 해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일본의 상황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현재 일본의 이제 주택금리입니다. 예, 변동 이게 35년짜리가 뭐 연 0.38, 0.289, 0.4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뭐 제로금리 같은 경우는 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현재 이제 일본에서 모기지 고정금리가 이제 인상을 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 돈 빌리고 있는 세대들은 버블 붕괴를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본 내에서. 이제 일본도 금리가 오를 수가 있다네. 자, 금리가 오르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를 지그나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옆나라 얘기를 이제 들어가지고 옆나라 대한민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네, 부동산 가격 올랐을 때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한국 보면서 일본도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비를 해보세요 라는 어찌 보면 좋은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꼭 그런 취지는 아니겠죠. 이런 걸 낸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일본 사람들 주변 나라를 보면서 자기들의 문제점을 생각해 주세요라는 의도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게 포장하면 포장할 수 있지만은 그러죠. 예. 왜냐하면 한국에서 버블 붕괴인가 클릭하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이게 이제 후지 홈페이지거든요. 그 특파원이 이런 기사를 짜가지고 보도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버블이 계속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진지한 모습으로 이제 경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금리가 뭐 3.5%잖아요. 정책 금리가. 일본은 아직까지 이제 마이너스 0.1이다. 그런데 이제 한국 얘기 들고 오면서 한국의 이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2017년 7월 달에 평균이 한 6억 좀 넘었는데 2022년 7월 달 작년 여름 기준으로 2배가 됐다. 서울의 부동산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는 버블이다. 라고 일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정점을 찍고 한국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그 이면에 뭐라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있는 투자 심리 있잖아요.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네? 그냥 가격이 올라가네?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되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돈을 빌린 사람들이 74.2%가 변동금리로 대한민국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책금리가 올라가가지고 김상, 가명 50대 1년 전에 아파트를 3분 돈을 빌릴 때는 금리가 2.61%였는데 현재는 은행 이자 금리가 4.3%다. 즉 뭐다?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자 갚는데 엄청나게 급급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아직도 난 계속 불안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가져와가지고 월급이 우리나라 돈 300만 원인데 은행 이자 갚는데 270만 원. 수입의 90%를 은행 이자 갚는데 쓰고 있다. 변제하는데 쓰고 있다. 이 전세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았는데 돈을 못 돌려주는 전세 부도라고 하나요, 이걸? 아무튼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을 겪은 나라 아닙니까? 일본 버블은 일본 서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일본에 잘 나가는 대기업들 그 다음에 부자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폭삭 망했다라는 게 일본 버블의 약간 내용이거든요. 일본 버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박간의 영상 조회수 200만 회를 넘은 박간의 베스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30년간 불황 이유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일본의 과거 버블이 지금 현재 일본 상황과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일본 서민들이 35년짜리 주택론을 무이자로 거의 빌려가지고 매달 월급에서 이자를 떼어가면서 원금 상환을 해가면서 살고 있는 게 일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에서도 서민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집을 사잖아요. 이게 좀 더 매칭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이런 거 들고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한국에서 버블 붕괴인가라고 하면은 클릭수가 올라가니까. 자기네 얘기 지적하면 주의 깊게 안 보지만은 남의 얘기 이렇게 하면 더 주의 깊게 본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이게 후지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국어로 보면 마이니치 신문이네요. 한국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위축된다 이래가지고 작년 2022년 12월 29일에도 이미 다른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일본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버블 때 수준을 넘어선 데도 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한국의 문제점이다 라고 보도를 하면서 일본은 그런 충격에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전 일본 도쿄 도지사 마스조에라는 아저씨가 이제 기고한 글인데 일본, 중국,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화, 이제 국가 존속의 위기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키워드가 이제 젊은 친구들, 이제 사회 문제, 플러스 이제 저출산 얘기죠. 당장에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통계 지리 정보 사이트인데 2023년에 대한민국의 이제 인구 구조 그래프인데 대충 대한민국의 그래프가 뭐 급격하게 이제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출산율 때문에. 당장에 일본도 사실은 뭡니까?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총무성 통계국입니다. 일본 인구층에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위가 볼륨이 넓고 그 다음에 중간에 베이비 부머의 자식들. 근데 베이비 부머의 자식들은 그렇게 많이 낳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데 대한민국 사회가 아무래도 일본보다 더 급격하게 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뭐라 해야 됩니까? 한국의 상황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옆 나라는 저런 식으로 한단다. 일본도 뭔가 해야 된다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건 지금 기시다장이 그 하는 정책 때문이죠. 그렇죠. 2023년에 일본 총리가 최초로 제일 먼저 기자회견을 하는 얘기한 게 2차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좀 아예 그냥 사람이 정신 나갔다 이런 말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저출산 대책을 실행을 하겠다. 일본 내에서. 이렇게 이제 일본 총리가 들고 나온 거예요. 올해 제일 큰 목표가 일본은 저출산 대책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한민국의 신문 사설 같은 것도 일본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일본어 번역해서 투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판 중앙일보입니다. 한국어로 번역. 중앙지평 한국 소득 4만 달러에 있고 국민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저게 원본 기사입니다. 이게 서울대 정신병원 의학과 교수님이 이게 중앙일보에 기고한 내용이거든요. 소득 4만 달러의 길목, 국민은 왜 행복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M4 세대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아마 뉴스에 많이 들으시잖아요. M4 세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중 자살률 1위, 10대, 30대 사망원 1위 자살, 출생률 0.8, 출생수 20만 명대 저출산. 꿈과 희망이 없어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한겨레 일본어판입니다. 한겨레도. 한국어 번역. 한국에서 정규직의 끝은 하청의 시작. 이래가지고 2023 공장을 떠난다. 정석철 씨가 다시 말하는 공장이래가지고 이게 원본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한겨레. 공장은 돌지만 내일은 없다. 원래 제목이 좀 더 자극적이네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 문제, 이런 고용 문제라든지 이제 한겨레 일본어판이 이제 일본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 일본어판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차를 타고 출발하고 있는데 점점점이라고 나오잖아요. 조선일보의 워싱턴 특파원의 리포트 기사를 이제 일본어판으로도 올린 거예요. 타이틀도 그러면 똑같네. 타일도 똑같네요, 이거는.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이제 기존 미디어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어로 번역 이래가지고 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성 강화를 강하게 지지. 예전에 박가희 방송은 한번 다뤘지만은 일본이 이제 재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군비를 증강을 하고 중국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 대신에 태평양을 막아줄 애가 필요하다. 이제 일본은 옛날 미국이랑 전쟁하는 그런 나라 아니니까 일본아 니들이 대신 해주겠니? 기시다짱 얼굴 표정 보세요. Yes, sir! 이거잖아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즐겁게, 이제 미일의 이제 이런 동맹 관계가 상당히 이제 확실해지고 있는 게 이제 일본의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예를 들면 조선일보 이런 사설 일본에 나오게 있는 게 뭡니까? 미국과 일본은 같은 차를 타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디로 갑니까? 라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이런 외교적 사정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차원에서 조선일보에서 이제 이렇게 일본어판으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죠. 부동산 문제점, 젊은이들의 연끌족, 그 다음에 뭐 출산율, 고용 문제, 외교,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뭐 네이버 다음에 있는 메인 페이지에 나올 정도의 내용이 그대로 일본어도 나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많이 관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사실 일본 내에서도 많이 자기 나라 문제들이 산적을 해 있거든요. 당장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버블 붕괴인가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붕괴된 적이 있는 나라인데 남발할 처지가 아니지 원래는. 그런데 자기네들 얘기 안 듣습니다. 이건 어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 잔소리라든지 아는 사람이 지적하면은 이게 듣기 싫은 잔소리가 돼요. 그런데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 제3자의 이야기가 되면은 불행이든 뭐든 그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별천지거나 아예 너무 수준 차이가 나면은 이런 기사를 낼 필요도 없고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도 나오는 게 예를 들면 한국, 대만한테 1인당 GDP 따라 잡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좀 뭐라 해야 되냐. 스트레스 해소해라. 그런 느낌으로도 어찌 보면 옆 나라의 이런 상황을 들고 와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 일본은 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자기 위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방편으로도 나오는 기사이기도 하다는 거죠. 요시. 박가희 방송에서 뭐 한국에 이제 일본에서 한국 한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라든지. 그런 좋은 점도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했지만은 저런 식으로 한국에는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저런 문제가 많은 나라에서 아이돌이 일본 오면은 난리가 납니다. 이런 있잖아요. 뭔가 좀 병 주고 약 준다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관심도가 과거 20년 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일 월드컵 할 때 있잖아요. 비교하면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게 점점 보이는 거죠. 제가 느끼는 건 요새는 한국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예전보다는 늘어났기 때문에 일본 신문사라든지 TV 방송국이 보도되는 게 늘어났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현지 정보인지 믿을 수 있는지 좀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아까 본 것처럼 야후 뉴스에서는 한국 언론사, 한국 신문사가 내는 일본어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게 보려고 하면 현지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대비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오상 저거 너무 과장됐어요. 저거는 가짜예요. 라고 느끼는 것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 한국에서도 좀 뭔가 나오는 예를 들어 9시 뉴스라든지 있잖아요. 틀어서 나오는 뉴스가 일본어로도 저렇게 나오네라고 느끼신 분이 꽤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일본 경제신문이라는 경제 뉴스를 제일 큰 언론사가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 예전보다는 한국 경제 뉴스가 많이 나와서 그렇죠. 좀 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죠. 진짜 많이 나옵니다. 특집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도 정말 있잖아. 예전보다 라이벌라는 분위기가 경제계에도 있구나. 그렇죠.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음. 오늘도 참고로 뭐라 해야 되냐. 제가 오늘 기사 준비하면서 환상의 밸런스 아닙니까? 예, 조중동을 들고 올 때는 한경호도 들고 와야 된다. 박가희 방송의 철칙입니다. 여러분이 방송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균형의 수호자야.